조선 중기의 어느 날 한밤중에 신부가 사라졌다는 급보가 지방 관아에 전해졌다. 그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관아는 젊고 똑똑한 관리 하윤을 그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라며 그 마을로 보냈다. 하윤이 마을에 도착한 날은 짙은 안개가 가득 낀 흐린 날이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분위기가 그를 감쌌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근 듯 보였고 사람들은 그를 힐끗 바라보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하윤은 마을 촌장에게 이끌려 작은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을 촌장은 나이 들어 주름진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윤은 촌장과 마주 앉아 고요하게 시선을 맞추며 천천히 물었다. 사라진 신부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문에 의하면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이 밤마다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흔적이나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던데요. 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관아에까지 이 일이 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벌써 3명의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사라졌습니다. 하나같이 별다른 전조도 없었고 실종된 날 밤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방은 텅 비어있고 신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촌장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마치 오랜 두려움을 삼키려 애쓰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사라진 신부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그날 밤 특별한 소리나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하나같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마치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사라지기 전날 밤 바람 소리가 유독 강하게 들렸다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마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저녁 무렵 보온 한복을 입고 집 앞에 나섰는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휘몰아쳤고 곧이어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든 그들은 다음날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윤은 그 말을 듣고 의아함을 느꼈다. 바람이라면 평소에도 마을을 스쳐 지나가는 자연 현상일 텐데 어째서 그 바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분명 그 바람을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하윤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최근 사라진 신부와 가장 가까웠던 이들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다. 가장 최근에 신부를 잃은 젊은 청년이 눈에 띄었다. 그는 신부를 잃은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하윤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청년은 하윤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 있던 밤, 한밤중에 문득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에 한복 자락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그와 함께 한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청년은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았다. 하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 마을에 깃들어 있음을 감지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신부들만이 사라지는 이유를 찾기 위해 그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다. 촌장은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신부를 모시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신부는 신령에게 복을 빌며 바람을 맞아야 한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신령에 대한 신앙은 잊혀졌고 신부들이 바람을 맞는 의식 또한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던 중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신령이 자신의 존재를 잊은 마을을 벌주고 있는 것이라며 두려워했다. 하윤은 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설 속 신령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포에 불과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사건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그 신부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날 밤에 바람이 휘몰아쳤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았다. 마을에는 점점 더 두려움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며 저녁이면 아예 불을 꺼두었다. 마을 어귀에서는 늙은 할머니들이 밤마다 무언가를 속삭이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린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부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하유는 이 마을의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음을 느꼈다. 이곳에서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부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결심이 선듯했다. 다음 날 하유는 마을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하며 신부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의 흔적을 찾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하유는 사라진 신부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저녁 무렵 한복을 입고 집 앞에 나섰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신부들이 사라진 장소와 방향을 따라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촌장은 그에게 사라진 신부들이 모두 마을의 동쪽 언덕으로 가는 길목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말했다. 하윤이 마을을 지나 동쪽 언덕 쪽으로 다가갈수록 묘한 공기가 느껴졌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햇빛이 온전히 비추지 않았고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촉촉한 이슬이 흘길을 덮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그 길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명 사람이나 동물의 발자국이 남아있어야 할 길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곳은 마치 누군가 걸어간 모든 흔적이 지워진 듯 말끔했다. 하유는 다시 발길을 옮겨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길 양쪽에는 키가 큰 소나무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무잎이 서늘하게 떨리며 바람에 휘날렸다.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하윤의 신경을 자꾸만 자극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걸음을 늦췄다. 그러던 중 하윤은 길가의 작은 돌무더기 위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작은 보자기로 신부들이 흔히 결혼식 때 지니는 것으로 보였다. 하윤은 그것을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보자기는 이미 낡고 오래된 듯 했지만 신부들이 결혼식에 쓸 물건을 담아두는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작은 거울과 가벼운 향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 향기는 강하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나직고도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하유는 이 작은 물건들이 어쩌면 사라진 신부들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챙겼다. 하유는 그 보자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나무 사이로 길이 좁아들었다. 문득 안개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멀리서 바라보아도 쉽게 구별될 만큼 큰 형태였고 점점 더 다가갈수록 분명해졌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태를 닮은 것 같았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안개 속에 서 있는 듯 보였다. 하유는 본능적으로 멈춰서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움직임도 없었다. 하유는 망설임 끝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그 순간 여인은 사라져 버렸다. 마치 안개 속에 녹아든 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하유는 그제야 자신이 신부의 환영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길을 걸어가던 하유는 길가의 나뭇가지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연분홍빛의 비단끈이었다. 끈은 누군가가 급하게 지나가다가 떨어뜨린 듯 엉성하게 매달려 있었고 끝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었다. 하유는 그 끈이 결혼식 날 신부들이 치마에 달아놓는 장식끈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 끈이 사라진 신부들 중 하나가 남긴 흔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주위를 더 둘러보던 하유는 안개 너머로 다시 한번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커다란 나무의 뿌리 아래쪽이었다. 그는 그 반짝임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것은 작은 금빛 장신구로
마치 연꽃 모양을 본뜬 듯한 귀걸이였다. 하유는 그 장신구가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직감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착용하는 장신구와 비슷한 형태였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장신구를 들어 올리며 마지막으로 사라진 신부와 무언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졌다. 하유는 천천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게도 이곳에 발자국이나 누군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부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하나씩 흩어져 있었다. 마치 신부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길을 따라 물건을 하나씩 남겨두고 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라진 신부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주머니에서 향주머니와 장신구, 끈을 꺼내 놓았다. 그 물건들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며 나와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스치며 무언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유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세히 들어보려 했지만 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어디선가 새가 울어대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하윤의 귀를 때렸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안개가 짙어지며 주위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았고 그는 더 이상 물건들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사라진 신부들이 남긴 물건들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으러 올 누군가를 위한 마지막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청수마을에 무거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며 마을의 초가집 지붕을 흔들었고 길거리는 진흙으로 뒤덮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었으며 창문 너머로 바깥을 엿보며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어두워진 하늘 아래서 더욱 짙어진 안개는 사람들의 불안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하유는 결심을 굳혔다. 얼마 전 신부들의 물건을 발견한 장소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들과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그리고 신부들이 사라지기 전날 밤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이야기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유는 이 기이한 사건의 실마리가 바로 이 안개와 비,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바람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촌장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촌장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물었다. 하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무도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유는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동쪽 언덕으로 향했다. 산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그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비는 차가웠고 산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음산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치는 소리가 귓가에 거슬렸다. 길을 걸을수록 그의 신경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어둠과 비가 깔린 산속의 기운이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드디어 신부들의 물건이 발견되었던 장소에 다다랐을 때 안개가 더 짙어지며 그의 앞을 완전히 가렸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주변 풍경이 희미하게 흐려 보였고 하유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개 속에서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확실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 같기도 하고 빗속에서 흘러나오는 저음의 소리 같기도 했다. 하유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희미하게나마 하얀 옷자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응시했다. 그 모습은 마치 신부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처럼 보였다. 하얀 한복의 자락이 비와 안개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여인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멀리서 하윤을 향해 고요히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슬픔과 고통에 잠긴 듯 보였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 수 없는 공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잠시 후 여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윤이 있던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며 빗속에서 몸을 낮게 떨었다. 그때 하윤은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고통에 찬 속삭임 같았다. 왜 여기에서 나를 찾으려 하는가? 하윤은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침을 삼켰다. 여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희미하게 안개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공허하면서도 무언가 간절한 것을 찾는 듯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윤은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신부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인은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은 듯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그녀의 목소리를 휘감아 버렸다. 여인은 손을 내밀며 하윤을 향해 다가왔고 하윤은 그녀의 손에 이끌리듯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하윤을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는 감정은 절망과 고통이었고 그녀의 눈물은 빗속에서 더 뚜렷하게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떠나지 못해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하윤은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은 땅에 닿지 않고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을 본 하윤은 다시금 소름이 돋았다. 여인은 마치 그를 어떤 장소로 이끄는 듯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윤은 그곳에 따라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느낌에 이끌려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안개가 가득한 산길을 걸었고 여인의 자취를 따라갈수록 기이한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길가에는 사라진 신부들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하나둘씩 흩어져 있었다. 장신구, 머리띠, 향주머니 등 결혼식 준비물들이었고 그것들은 모두 젖어 있었다. 하윤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들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다다랐다. 폐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지붕과 벽이 무너진 채로 잡초에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 폐가의 문 앞에는 수많은 신부의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낡고 해져 있었지만 하윤은 그것들이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이곳이 바로 실종된 신부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임이 분명했다. 하윤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벽에는 무언가 오래된 그림과 문양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신부들이 어디에도 갈 수 없도록 이 공간에 묶어둔 저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안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하윤은 바닥을 살피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낡고 부서진 상태였지만 그 위에는 오래된 신부용 부채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부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상자 속에서 한 문서가 떨어졌다. 문서에는 혼례를 치르지 못한 이들은 신령의 곁에 남아 이승과 저승을 떠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실종된 신부들은 결코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원한이 이 폐가와 함께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제야 하윤은 사건의 진실을 깨달았다.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신령에 대한 전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신령을 제대로 모시지 않은 채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부령의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신부령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죽은 여인의 원혼이었고 그녀는 자신처럼 결혼을 앞둔 신부들을 이곳으로 유인해 영원히 안개 속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 하윤은 안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신부령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하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속 폐가에서 간단한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의 안개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갔다. 신부령의 저주는 마침내 풀렸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유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 땅에 남은 원한과 전설을 마음속에 담고 마을을 떠났다.